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들어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여러분은 다들 보고 계신가요?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배우들의 명품 연기로 인해 몰입감 또한 만만치 않더라고요. 요즘 들어 주말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스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부부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평양에 살 때 알고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와 너무 많이 닮아서 놀랬었어요.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스토리가 너무 닮은 거예요. 물론 사람 사는 세상이면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만,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강조하는 북한, 그 중심에서 이러한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양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가지 일화를 통해서 북한판 부부의 세계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아빠와 굉장히 친했던 후배의 이야기인데요. 그 후배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그 후배분은 집안 배경도 굉장히 좋았고 돈도 좀 많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또 괜찮은 손자리도 들어왔었거든요. 그 손자리가 들어온 여자네 집안 역시 나름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 여자랑 결혼을 해라 라고 권고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찰나에 그 후배가 나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좋아하는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는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손자리가 들어왔던 여자에 비하면 돈도 별로 없고 그냥 배경도 평범한 그런 집안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과 주변 사람들은 결혼을 좀 만류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남자에게 결혼을 만류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사람과 지방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흔치가 않습니다. 북한의 특성상 평양이 가장 특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서 살 것을 희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원한다고 해서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평양 여자랑 지방 남자랑 결혼을 했다 하면은 평양 여자가 남자를 따라서 지방에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평양 남자랑 지방 여자가 결혼을 했다 하면은 지방 여자가 남자를 따라서 평양에 올라와서 살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노리고 평양 남자한테 접근하는 지방 여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남자가 배경도 좋고 잘 사는 집안이다 보니까 여자가 혹시나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은 남자 쪽 집에서는 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완강하게 고집을 했어요. 무조건 이 여자랑 살겠다.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에는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어요. 그때 주변의 말을 잘 듣고 심사숙고했어야 했을까요? 물론 과정에는 일련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예쁜 딸도 낳았고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와도 큰 트러블이 없었다고 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가 살림살이를 좀 알뜰하게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고 못 사는 여자이다 보니까 서로가 잘 양보를 하면서 화목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시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북한은 남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사회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남자들은 직장을 다녔고 여자들이 장사를 하면서 집안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집 역시 가세가 기울어지니 여자가 장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음식 장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음식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전자제품 장사로 돌게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돈을 진짜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실상 집안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여자가 되었고 가족의 권력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남편이나 시댁의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남편과 시댁이 여자의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여자는 돈을 번다는 이유로 가사에 신경을 안 썼고 가사와 육아는 전부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맡아 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속옷까지 빨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도 처음에는 가족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잘 챙기고 시어머니에게도 용돈을 충분히 드리면서 나름 화목했다고 해요. 근데 돈이 사람을 바꿔버린 걸까요? 언제부터인가 가사를 비롯한 집안일에 일체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어머니가 청소를 하다가 소파 밑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진에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바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들과 시어머니는 여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담담히 외도 사실을 인정했고 이혼을 하자고 했대요. 아마도 여자 입장에서는 이미 장사가 잘 되고 있었고 이제는 시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고 몇 달 뒤에 부부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집은 남자 집이었다 보니까 여자는 어디론가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10대 초반이었던 딸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랑 있고 싶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데려가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돈이 많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걸까? 돈과 행복은 별개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이 나는가 했죠. 하지만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혼을 하고 1년쯤 되었을 때 남자가 살고 있던 집 바로 옆 아파트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신부는 1년 전에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한 그 여자였고 신랑은 당시 내연남이었던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상처를 남겼던 두 남녀가 다시 눈앞에 나타난 거죠. 누가 봐도 일부러 의도를 한 것처럼 하도 많은 평양시 아파트들 중에 딱 그 아파트에 온 거예요. 심지어 여자가 이사 온 집은요, 남자네 집에서 베란다를 열면 바로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혼의 이유가 여자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타났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자애를 출산했는데요. 결국에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까지 해서 2명의 애를 키우게 된 거죠. 그동안 장사가 잘 돼서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건지 아니면 전 남편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는 주변에서 다 부러워할 만큼 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시 두 집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고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딸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할머니랑 아빠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울며 불며 안 떠나겠다고 떼를 썼고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꼭 찾아올 거라고 했던 딸이 1년 뒤에는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길거리에서 할머니랑 아빠를 마주쳐도 모른 척 피해버리곤 했답니다. 그리고 남자의 엄마와 여자의 엄마, 그러니까 예전에 사돈 관계였던 두 할머니가 동네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요. 번번이 말싸움으로 이어졌고 여자가 당당했던 것처럼 여자의 어머니 역시 매우 당당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 둘과 계속 마주치며 산다는 게 매우 화가 나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남이 된 상태였고 딸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기 때문에 잘 참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딸이 성인이 되고 나서 아빠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 몇 년 동안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피해 다니던 딸이 그때 와서는요, 울며 불며 아빠한테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는 새아빠랑 살면서 많은 트러블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계속 아빠가 생각이 났지만 엄마 눈치를 보느라고 찾아오지 못했다고 했대요. 이제는 성인이 되고 나니까 새아빠랑 사는 게 더 참기 힘들다. 너무 힘들어 하니까 엄마가 너가 좀 그렇게 힘들면 아빠한테 가서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아빠네 집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보니까 너가 아빠네 집에 가서 살면서 필요한 돈은 내가 다 보장을 해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남자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매우 반가우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존초가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남자한테는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딸을 내세워서 집에 들여보낸 다음에 그 딸을 핑계로 나중에는 너가 살고 있는 집까지 통째로 삼키려고 할 거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그 후에는 제가 유럽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제 주변에 꽤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아빠의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힘든 시기를 겪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외화식당에서 일을 할 때도요. 손님들 중에는 내연관계로 보이는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3월 8일을 국제부녀절이라고 해서 여자들의 큰 명절로 세거든요. 이날에 보면은 부부가 외식을 하러 오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3월 8일 당일에는 부인이랑 식사를 하러 오고 3월 9일 다음 날에는 내연녀랑 밥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요. 3월 8일은 부녀절, 3월 9일은 정부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부부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북한에서도 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뉴스에도 나오고 드라마의 소재로도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소문으로만 나돌 뿐 매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양 영화관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평양에 있을 때 가정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이 드라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부의 이혼을 다룬 이야기였고 꽤 신선한 소재라서 그런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 드라마가 중간에 방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김정일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방영을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이러한 일들을 애써 덮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북한판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들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